TTN 88 신자유주의. 다음은 시장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야. 부자들 위한 안전망 철폐, 새 물결 주목. Foreign Policy. 2023년 5월 18일 매튜 더스 가네시 시타라만. 전 세계 공동체, 특히 남반구 공동체에게 1980년대에 등장하여 규제 완화, 민영화, 긴축, 무역 자유화에 초점을 맞춘 신자유주의적 워싱턴 컨센서스는 약탈적이고 파괴적인 모델이라는 것이 수십 년 동안 분명해졌다. 이 제도의 불공평함은 1990년대와 2000년대 초 세계무역기구,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과 같은 글로벌 북방통제 경제기관에 항의한 글로벌 정의운동의 메시지였다. 동일한 아이디어가 그 이후 월스트리트 점령을 포함하여 여러 글로벌 항의 물길에 힘을 실어주었다. 신자유주의 체제는 부패, 무책임한 정부, 환경 파괴, 엘리트 자기 거래에 대한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부자들을 위한 안전망을 만들고 다른 모든 사람들을 위한 시장주의를 시행한 것에 대해 말이다. (40년) 동안 미국 양당의 지배적인 시각은 국내외 경제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접근이었다. 그러나 2023년 4월 27일은 세계 정의운동의 메모가 마침내 워싱턴에 상륙한 날이었다. 국가안보보좌관 제이크 설리번은 지금까지 바이든 행정부 관리 중 가장 중요한 외교정책 연설을 했다. 신자유주의 외교정책의 시대가 끝났다는 것을 효과적으로 알린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 첫 100일을 의회 합동연설로 표시한 2021년 4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대부분의 언론의 관심은 그의 행정부가 코비드-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경제위기에 대해 취한 초기 조치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연설의 분명한 의미는 미국 정부가 다시 미국 국민에게 막대한 투자를 할 것이라는 것이었다. 설리번의 연설은 바이든의 연설의 하위 텍스트를 텍스트로 만들었다. 국가안보보좌관이 전통적으로 이해되는 국가안보정책이 아닌 세계 경제정책에 대한 획기적인 연설을 한다는 것이 얼핏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정책과 대외정책은 항상 상호 연관되어 있으며 국내 정책과 대외 정책도 마찬가지이다. 무역 정책에 대한 바이든 행정부의 접근 방식에 대한 설리번의 설명을 고려하라. 설리번은 행정부가 어떻게 관세를 더 줄일 수 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은 잘못된 질문이라고 말했다. 올바른 질문은 무역이 우리의 국제 경제정책에 어떻게 적합하며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가라고 그는 말했다. 설리번의 답변은 공급망의 탄력성, 청정 에너지에 대한 투자,
좋은 일자리 창출, 법인세 문제 해결, 부패 문제 해결에 중점을 두었다. 물론 이들은 모두 국내 정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분야들이다. 슬리번의 분석은 국내외 경제정책을 분리하는 사일로를 허물어 오늘날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보다 현실적인 토대를 제공한다. 슬리번은 지난 40년 동안 외교정책을 지배한 신자유주의적 세계 경제 질서의 기제에 깔린 잘못된 가정에 정면으로 맞섰다. 우리가 얼마나 많은 가드레일을 없앴든 상관없습니다. 슬리번은 세금 인하와 규제 완화, 공공행동보다 민영화, 무역 자유화를 그 자체로 옹호했다는 철학을 거부하고 이러한 접근 방식이 지정학적 전략으로도 실패했다고 관찰했다. 슬리번은 경제통합은 중국이 이 지역에서 군사적 야망을 확장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러시아가 민주적 이웃을 침략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슬리번은 얇은 경제사상이 낳은 불평등의 도전과 민주주의에 대한 피해를 인정했을 때 그는 수십 년 동안 진보주의자들이 내뱉은 비판을 되풀이하고 있었다. 2016년 미국 선거는 마침내 기득권층, 적어도 그 일부에 더 이상 무시할 수 없는 경종을 울렸다. 워싱턴의 외교 정책 이반자들이 시장이 그 반대가 아니라 인간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져야 한다는 생각에 도달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다. 따라서 슬리번의 연설은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에게 환영받는 성명서가 되어야 한다. 물론 바이든 행정부의 어려운 부분은 이 미사 여구를 지속 가능한 현실로 바꾸는 일이 될 것이다. 낡은 습관은 고사하고 낡은 질서와 그 이데올로기에 깊이 침투한 많은 신자유주의 평론가와 기업 로비스트가 남아있어 이 새로운 신자유주의 이후의 외교정책에 필사적으로 맞서 싸울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빅테크 기업들이 소위 디지털 무역 협정을 위해 로비하고 있다는 보고가 이미 있었다. 이는 그들을 규제하기 위해 미국에서 떠오르는 당파적 움직임을 방해할 수 있다. 일부 평론가들의 성급한 선언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아직까지는 새로운 워싱턴 컨센서스가 없다. 대신 미국 외교 정책의 다음 패러다임이 무엇인지에 대한 경쟁이 있다. 대부분 중국에 대한 우려로 인해 세계를 민주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블록으로 조직하거나 다른 모든 우려를 강대국 경쟁의 명령에 종속시키려는 일부 사람들이 있다. 세계 문제에서 상당한 축소와 철회를 원하는 다른 사람들이 있다. 물론 신자유주의적 국제질서의 모든 부분들을 고수하는 사람들이 남아있다. 기후변화, 팬데믹, 사이버 보안, 강대국 경쟁에 직면해 살아남고 번영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동맹국 및 친구와 함께 회복력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있다. 진보주의자들에게 슬리번의 연설은 신중한 축하와 노력을 배가해야 할 이유가 되어야 한다. 수년간의 설득과 작업은 이 지점에 도달하는 데 성과를 거두었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을 정의하기 위한 투쟁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매튜 더스 카네기 재단의 아메리칸 스테이트 크래프트 프로그램 방문학자입니다. 가네시 시타라만 정치, 경제 및 규제를 위한 밴드빌트 폴리시 엑셀러레이터의 이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내TV의 싱크탱크 뉴스입니다. 세계 두뇌 집단의 연구 성과를 알기 쉽게 요약하여 소개합니다. 요약 정리 TTN 박종귀 박사 사나이TV@gmail.com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